자, 오늘은 페이지 98페이지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 어렵습니다. 상대성 이론 어려워요. 그런데 재미도 있어요. 이게 그냥 어렵기만 한 학생들도 있고, 와 재밌는데 문제를 못 푸는 학생이 있고, 재밌는 만큼 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상대성 이론 재밌어요. 그래서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페이지를 펼쳐보면 98페이지에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애가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상대성 이론을 예전에는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뒤로 이렇게 넘기면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제들도 그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단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대성 이론 중에 절반 정도만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반을 배운다 그래서 와 이건 뭐 되게 쉽네 이런 개념이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처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내놨을 때 과학자들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과학을 믿는 과학자들도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만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만이 아는 기호와 아인슈타인만이 아는 공식들을 써서 이 상대성 이론을 정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대성 이론이 조금씩 과학에서 와 이거 대단한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된 거죠. 왜? 아인슈타인은 아는데 다른 물리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저거 대단한 건가 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 지구에 물리학의 최고봉으로 아인슈타인이 떠오르는 겁니다. 떠오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독일 사람이죠. 알고 있나요?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을 했지, 그지? 그래서 전쟁하니까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스위스로 도망갔어. 혼자. 그래서 스위스로 도망을 가서 배를 타고 놀고 조심조심 다니고 그러면서 전쟁을 버텨낸 사람이에요. 그때 아인슈타인의 명성은 점점점 올라가고 아인슈타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스위스에 몰래 숨어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전쟁을 영국이랑 독일이 했거든요. 그 당시까지는 영국의 뉴턴이 최고의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인슈타인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과학자들이 와 아인슈타인 짱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과학자들 계통이 다 독일 쪽으로 몰렸단 말이죠. 그럼 영국에서 자존심 상하지 뉴턴의 과학을 갖고 있는 전 지구의 물리학의 최고의 나라가 영국인데 독일한테 뺏기게 된 거예요. 영국과 독일은 무슨 관계냐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랑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영국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이 최고였는데 일본 놈이 나타나서 일본이 최고야 이렇게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니? 영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영국 사람 중에 왕립, 국립 그 영국의 여왕이 있죠. 그 부속 과학학회에서 학자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 상대성 이론 책 하나를 딱 놔두고 해석해, 잘못된 점을 찾아,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 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왕 이름으로 상대성 이론을 해석하는 과학단을 꾸려요. 그래서 이 과학단이 상대성 이론을 막 해석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야 이게 말도 안 돼 이렇게 돼서 무슨 소리를 써놓은 건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연구하다가 결국에 과학자 한 명씩 탈락합니다. 탈락해요. 그리고 한 명의 과학자가 남아요. 에딩턴이라는 과학자가 남아. 그래서 이 에딩턴이라는 과학자가 이 상대성 이론을 계속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 할수록
너무 엄청난 학문인 거예요. 여태까지의 모든 물리를 다 없애버릴 만큼 대단한 엄청난 이론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에깅턴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나쁜 놈, 이런 막 악플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여왕한테 직접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최고인 것 같아요. 라고 인정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한국 사람이 일본 놈이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겠죠, 그 사람. 그래서 학회에서도 제명시켜요. 그리고 돈을 보조해줬었는데 그것도 다 끊어요. 그래서 에깅턴은 왕따가 된 거야. 과학에서도 나라 전체에서도 완전 나쁜 놈이죠. 그런데도 연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에깅턴은. 그래서 계속 연구를 계속해서 아인슈타인이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후에 실제로 상대성 이론이 맞다라는 최초의 증거를 찾아내요. 실제로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이 상대성 이론의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증거에다가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붙여요. 대단하지, 그지? 아인슈타인도 물론 대단하지만 이 에깅턴이라는 과학자도 대단합니다. 나라, 국적, 종 이런 거 다 떠나서 과학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지만 이 상대성 이론을 되게 소중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그래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소중하게 다뤄준 거죠. 어떤 일까지 나타났냐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다른 과학계에서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가정합니다. 발견은 못했어요. 할 수가 없죠. 검정 바탕에 검정 블랙홀 찾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블랙홀이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야, 블랙홀 같은 건 없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우주에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블랙홀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개무시해요. 말도 안 돼, 니네가 과학자야 이러면서. 블랙홀이란 건 내 이름을 걸고 절대로 없어 라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죽은 후에 수십 년이 지나요. 그리고 인간이 블랙홀을 찾아내요. 뭘로? 상대성 이론으로. 웃기지 않네? 되게 웃기지 않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자신은 블랙홀 부정. 근데 블랙홀 찾아낸 사람이 그 블랙홀을 찾은 걸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찾아내거든요. 되게 역사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대단한 거야? 안 대단한 거야?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시켜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물리 역학 법칙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구나 라고 지금 다시 아인슈타인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인간은 블랙홀의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지금 블랙홀 2마리의 사진을 가지고 있죠. 인간도 참 대단하죠, 그죠? 정말 대단합니다. 우주를 이렇게 보고 블랙홀 사진 찍는 거. 야, 이런 과학자들이 어딨냐? 진짜 과학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인생을 다 바쳐서 미친 사람 맞죠, 그죠? 이런 게 니네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이과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잘 배우세요. 그런 것들 참 해볼만 합니다. 자, 첫 번째요. 특수상대성 이론이요.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단어 4개를 꼭 기억하세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정이라고 해서 2번이 있어요. 여기다 별표를 반드시 줍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여태까지 니네들이 배워왔던 물리 역학 법칙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식도 나오지 않습니다. 됐나요? 완전 새로운 거야.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정 2가지예요. 첫 번째가 상대성 원리라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가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가정입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가정 두 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됐나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면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상대 속도. 다시 상대 속도라 그래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동차가 있었어. 여기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어요. 됐지? 분하고 달려요. 10m/s로. A야, 너 10m/s로 달리고 있지? 그런데 자동차랑 A는 같이 움직이죠. 그 자동차 안에 A는 가만히 앉아있지. 그럼 A는 움직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됐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A 움직임이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헷갈리기 시작하면 상대성 이론은 완전 없어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상대성 이론은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어요. A야 움직이니? 그럼 A는 대답을 뭐라고 해? 나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버스가 있었어. 얘네 버스 타봤지, 그지? 버스가 동 출발합니다. 10m/s로.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은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서 있죠. 그럼 이 B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B야, 너 움직이니? 그럼 B는 뭐라 그래? 가만히 있는데. 여기까지 됐어요? 가만히 있는데. 잘 봐.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여기 있는 사람 C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C야, B는 움직이니? 되니? 그럼 C는 뭐라 그래? B요,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된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예요. 다시 B한테 물어보면 B는 정지하고 있어요. C한테 물어보면 C는 움직이는데요? 됐죠? 어때요?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답을 얘기하지.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틀리니? 아니요, 둘 다 맞아요. 됐나요? 이건 물리학 상대성 원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의 정답이 없어요.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B야, 너 움직이니? 아니요, 난 조금 서 있는데요. 되지? C야, B는 움직이니? 네, 움직여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어요? 한 번만 더요. 니네 무빙 워크 알아? 공항 가면 있죠? 그치? 그럼 무빙 워크 타서 걸어? 아니면 밖에서 걸어? 잘 보세요. 무빙 워크가 1m/s로 달리고 있대, 이쪽으로. 여기에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 정지. 그럼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움직이니? 그러면 무빙 워크에 서 있죠. 그럼 나는 정지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지. 그럼 여기 있는 A가 여기 있는 B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 1m/s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해됐나요? 이게 상대 속도라는 거예요. 누가 보느냐,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누가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답을 얘기하지. 한 번만 더요. 여기를 2m/s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얘한테 물어보겠죠. C야, 너 몇 m/s로 걸어가니? 그럼 나는 2m/s로 걸어가는데?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쳐다보면 얘는 얼마로 가는 거 보여? 2로 가고 얘가 1로 가주니까 마치 3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2로 달리는 거야? 3으로 달리는 거야?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하지만 걔네들은 절대 틀린 답은 아니라 각자 해당하는 위치에서
해당하는 상황에서 해당하는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게 상대성 이론의 모토예요.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답을 얘기할 수 있지만 틀린 건 아니다. 둘 다 맞을 수 있다. 됐나요? 이런 걸 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이야. 잘 봐. 이게 절대로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 이거야. 여기에 기차가 있었는데 기차가 졸라 빨리 달리고 있죠.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정지해 있다면 정지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겠지.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이 쳐다본다면 기차와 같은 속도로 움직여요 라고 얘기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얘가 공을 가지고 있다가 달리는 기차에서 앞으로 던져요. 그러면 공이 앞으로 나가겠지, 그치? 자, 보세요. 사람이 빠른 거야, 공이 빠른 거야? 공이 빠르니까 사람 앞으로 나가갔지. 됐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요.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달리고 있지 않아도 가만히 있다가 공을 던지면 나보다 공이 빠르니까 공이 앞으로 나가는 거 맞지? 그죠? 그럼 달리고 있는 기차에서 공을 던지면 이 정지한 사람은 기차와 같은 속력으로 달리는 거 맞지? 그럼 이 공은 기차보다도 빠르지.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걸 아인슈타인이 계속 실험을 했어요. 스위스에 있다 그랬죠? 스위스에서 배 타고 놀았어. 그 다음에 집에 갈 때가 되잖아? 그러면 버스를 타고 집을 가요. 스위스는 트램이라는 게 있어요. 노선 전차죠. 그걸 타. 그래서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바깥에 서 있는 아줌마한테 양말을 벗어서 던졌대요. 미쳤지, 그치? 니네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양말 던지면 무슨 느낌이지? 됐죠? 양말을 이렇게 던진 거야. 그래서 여자를 맞춰요. 그럼 트램이 빠른 거야? 양말이 빠른 거야? 라고 아줌마한테 물어봐. 그럼 그 아줌마가 이런 미친 막 욕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내려서 이걸 설명했대요. 트램이 오잖아. 근데 아직 안 왔지. 근데 내가 양말을 던졌더니 트램이 도착하기 전에 양말에 맞았지. 양말이 빠른 거지. 뭐 이런 거야. 그럼 그 아줌마가 그걸 듣고 물리짱 이러겠냐. 그건 아니죠. 미친놈 소리를 계속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사람이 양말이 빠르네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갔대요. 만약에 저 트램의 속도가 빛과 같다면 양말이 빠르겠니? 빛이 빠르겠니? 뭐 이런 식으로.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게 이해가 되면 돼. 이제 끝났어. 이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공을 던지면 기차보다 공이 빠른 거 맞지? 인정? 됐어요? 기차를 타지 않고 사람이 빛을 타는 거야. 됐죠? 그럼 이 빛 위에 있는 이 사람은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겠지. 얘가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공이 빨라? 빛이 빨라? 공이 빨라야죠. 아니요. 전 우주에는 빛보다 빠른 애는 없어요. 그러니 이 공도 빛의 속도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게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이에요. 자동차가 식으로 달려오고 있었어. 이쪽에서 자동차가 반대편으로 또 5m/s로 10m/s로 달려오고 있대. 그럼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B로 이렇게 달려오고 있겠죠? 그럼 이 A가 보기에는 자기는 10으로 달리고 있지. 근데 반대편에서도 10으로 오죠. 그러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부딪히겠죠. 왜? 걔도 오니까. 그럼 A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 자동차 몇으로 왔니? 20으로 온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어요?
10으로 오면 마치 20으로 온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걸 상대속도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빛을 쐈어. 이쪽으로 빛을 쐈어. 그럼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이 빛이 2배로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야 되잖아요. 아니요. 저 우주에 빛보다 빠른 애는 없어요. 그러니 이 빛이 반대편에서 와도 똑같이 빛의 속도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지, 그지? 어때? 물리 역학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이 두 개의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상대성 이론의 개념은 두 가지예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틀린 건 아니다. 두 번째, 빛보다 빠른 애는 없다. 빛의 속도는 항상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이해했어요? 그게 가정 두 가지예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옆쪽에 99페이지 한번 볼까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현상 있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뭐 이렇게 배우는데 니네 책에는 두 가지가 나오고요. 뒤쪽에 넘기면 길이 수축 여기까지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시성의 상대성이란 단어고요. 두 번째는 시간 지연이란 단어고요. 세 번째는 길이 수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막 공식도 나오고 막 뒤지게 어렵습니다. 막 고유 길이, 고유 시간, 고유 막 이래요. 어렵습니다. 네, 여기 동영상 올리잖아요. 저번에 상대성 이론 첫 강의했는데 내가 동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한 10, 20 이렇게 나오거든요. 듣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상대성 이론 강의는 막 150, 200 막 이래요. 되게 웃긴 건 뭐야 이거 왜 이래? 내가 니네들한테만 이렇게 기계 날리잖아요. 다 반마다 이렇게 날리거든요. 그럼 그 반은 누군가가 200번을 좋아했다고? 그 미스테리예요. 누가 봤는지. 왜 상대성 이론 강의를 하면 그렇게 조회수가 높아지는 거지? 높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몇 명 안 보는데 그래도 조회수 없음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상해요. 재밌나 봐요. 어렵나 봐요. 니네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시요. 싹 나누세요. 가정 두 가지가 뭐라고? 상대성 원리, 광속 불변의 원리. 됐죠? 현상 세 가지가 뭐라고?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여기까지 됐나요? 이 5종류를 단어 하나씩 배워가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과학자들도 이걸 설명하기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여기를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한 과학을 많이 알고 있어야만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강의를 할 때 되게 조심스럽고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문제풀이용 강의만 해요. 이렇게 하면 문제 풀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처음이니까 설명도 해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좀 까다롭긴 합니다. 니네 중에 요새는 그거 하는 사람이 스타크래프트 2 하는 사람이 없죠? 없죠? 그죠?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나는 그 게임을 잘 못해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과학 선생이라면 그리고 과학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꼭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줘요. 그게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스타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게임방에 99% 사람들이 스타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딱 들어가면 다 스타크래프트 하고 온 애들이야. 여학생도 남학생도 전부 다. 그때는 강의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니네 스타 알지? 이러면서 막 거기 전부 다 나오거든요. 원리가. 근데 요새는 그 게임을 안 하니까
이걸 오로지 지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가정 두 가지가 뭐라고? 가정 두 가지 상대성 원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 됐죠? 상대성 원리.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조금 이따 정리를 할 거예요.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 이 두 가지는 뭐라고? 가정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 단 공기저항 마찰은 무시한다처럼 가정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 두 가지보다는 나머지 세 가지 현상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예요. 현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래 네 가지인데 하나 빠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동시성의 상대성. 됐죠? 두 번째가 시간 지연이라는 겁니다. 또는 이걸 팽창이라는 단어로 썼었어. 얘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 돼서 물리원을 배우고 있는데 과학 선생이 시간 팽창이라고 써주잖아요. 옛날 선생이에요. 시간 지연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져요라는 뜻이고요. 길이는 어떻게 되니? 수축해요. 짧아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해야 되는 건 이 다섯 개를 두 텀으로 나눠서 외워주는 겁니다. 너 상대성 이론에서 뭐 배웠어? 선생님 전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웠는데요. 자, 그럼 가정 두 가지를 얘기해볼까? 그러면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현상 세 가지를 얘기해볼까?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글자, 이 단어들만 알면 상대성 이론은 꽤나 잘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오늘 포인트는 역시 이 다섯 가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단어들도 되게 어렵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진짜 간단하게. 니네들도 이해할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상대성 원리가 뭐냐면 관성좌표계에서 모든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요. 다시 관성좌표계에서 모든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가 상대성 원리입니다. 다시 관성좌표계에서 모든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걸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단어 되게 어렵죠. 자, 일단 하나만요. 관성 좌표계, 이 좌표계는 이어놓고, 자, 관성 무슨 뜻? 물체에 힘을 주지 않았을 때 뉴턴의 제1 운동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법칙. 됐니? 그럼 정지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거나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일 건데 방향도 속도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됐나요? 그러니 이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의 내용이 이미 적용된 거예요. 정지하거나 움직이거나. 근데 움직이는 애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된다. 되셨나요? 그때 공식은 다 동일하게 적용된대요. V는 T분의 S 뭐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그죠?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가정이요. 광속 불변의 원리. 광속은 C라고 쓰고요. 이 C, 빛의 속도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정해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간단한 내용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냥 보세요.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나?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끝납니다. 자, 해볼게. 설명만 간단히 하고 조금 있다 정리를 합시다. 머리 좀 굴려볼게요. 여기에 빛을 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빛이 나가는 거야. 됐나요? 자, 빛이 나가겠지, 그지? 됐니? 나가겠지, 그지? 됐죠? 여기에다가 거울을 붙여요. 그러면 빛은 거울을 맞고 되돌아오겠지, 그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빛은 빛의 속도로 달리겠지. 빛이니까 빛의 속도로 달려서 거울에 맞아서 되돌아오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2배를 하면 왕복거리가 되는 거 맞지? 됐니? 그럼 그때 도착했을 때의 시간을 재요. 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빛의 속도가 있었는데 c, 얘는 왕복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 맞지? 됐나요? 자, 그럼 여기다 사람을 한 마리 세워요. A야, 너 여기에 있는 식으로 세워볼래? 그러면 빛의 속도는 예를 들어서 10m/s야. 됐지? 거리는 갔다가 왔으니까 여기를 높이까지를 1m라고 하면 총 왕복거리는 2m가 되겠죠? 그럼 시간은 몇 초가 걸려야 돼? 5초가 걸리겠지. 맞아요? 진짜? 아니죠. 2m를 달려왔어야 되니까 10m/s가 되려면 5m 할게요. 5m. 자, 5m. 그럼 시간은 1초가 걸리겠죠. 됐네? 써볼게요. 자, A야, 빛의 속력은 얼마짜리였다고? 10m/s인데 왕복 거리는 얼마라고? 5m 왔다 갔다 했으니까 10m야. 그럼 시간은 몇 초 걸리겠니? 1초가 걸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빛을 쐈어? 맞고 되돌아왔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빛의 속력을 10이라고 하면 왕복거리를 10m라고 하면 1초 만에 도달하는 거 맞죠? 됐죠? 그럼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을 세워요. 야, C야, 너도 한번 세워봐. 그러면 얘는 이 기차가 지금 정지하고 있으니까 A나 C나 똑같은 상황이죠. 그치? 야, C야, 너 얘기해봐. 그러면 빛은 10m/s였는데 왕복거리가 10m니까 1초 만에 도달하겠네. 됐니?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똑같은 기차를 만들고 빛을 쏴요. 그럼 빛이 왔다가 되돌아가겠지, 그지? 여기에 반사판을 만들어 놨으니까. 됐나요? 그럼 빛은 왔다가 되돌아가는 거 맞지? 그런데 이 자동차가 달리면. 됐나요? 잘 보세요.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만약에 저 자동차가 V의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여기서 빛을 쏘잖아? 그럼 빛은 이 거울에 맞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로 되돌아와야 되지. 그죠? 근데 이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움직이죠. 됐어요? 자동차가 이만큼 온 거야. 그럼 가운데에 빛 검출기와 거울이 있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쏜 빛은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 들어와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가는 거야? 빛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것처럼 C는 보인다고요. 되셨나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C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A가 실험을 하잖아.
그럼 C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옮겨있지. 그러니까 C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B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그런데 자동차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쏜 빛이 여기 맞고 들어가는 현상이 자동차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보이겠지. 그럼 C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까 여기서 쐈는데 빛이 여기로 들어갔죠.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해됐어요? 됐어?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게. 잘 보세요. 그러면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다 그랬지. 그죠? 그럼 얘는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보다 훨씬 더 긴 길이를 가야 되지. 됐니? 볼까요? C야, 너 이 속력을 시간과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겠어? 거리는 말이야, 얘 훨씬 길어진 거 맞죠? 됐어요? 얘 40m 왔어. 얘 20m, 얘 20m. 총 40m 왔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5m가 맞는 거야? 20m가 맞는 거야? 다 맞는다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답을 얘기한다. 됐니? 그럼 시간은 얼마 걸렸어? 아까 1초 걸린 거 맞죠? 그런데 여기 1초를 넣으면 40m/s가 되지. 가정 두 번째요. 빛의 속력은 어때야 된다고? 일정해야 된다. 빛의 속력은 일정해야 된다고. 됐니? 그러면 얘는 몇 초 만에 도달해야만 해? 4초 만에 도달해야만 하죠. 그죠? 왜? 긴 거리를 같은 속력으로 달리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야 되지 않겠니? 어때요? 시간이 늘어났죠. 시간이 늘어났죠. 이게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달리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니까 거리가 늘어난 것 같아? 그럼 시간도 속력이 일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보인다. 그럼 여기 C한테 물어봐요. 야, 빛이 왕복하는데 몇 초 걸렸니? 1초요.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달릴 뿐이죠. 얘한테는 뭐라 그래? 빛이 몇 초 만에 돌아서 야, 4초 만에 왔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한다. 다른 답이야? 아니요. 이게 둘 다 맞는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상대성 이론의 답은 누굴 골라야 돼? 누굴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죠. 그러니 주체가 답이에요. 됐나요? 누가 얘기한 게 답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답이 정해지는 거죠. 그걸 답만 보고 틀렸어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관찰자까지 한꺼번에 통째로 답이 완성돼야 됩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어렵죠? 그죠?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부적편에 외우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특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은 반드시 관성 좌표계에서만 성립합니다. 정 모르겠으면 요거 한 단어만요. 관성 좌표계 무슨 뜻이라고 정지하거나 또는 등속 직선인 경우에만, 이 경우에만 특수 상대성 이론을 쓸 수 있어요.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거나 방향이 변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자, 1번은 가정 두 가지가 뭐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가정 두 가지. 자, 첫 번째 가정이 뭐라고?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
두 번째 가정이 뭐라고? 광속 불변의 원리. 상대성 원리, 광속 불변의 원리. 그죠? 내용 한번 내려볼까요? 이 단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외우시는 게 훨씬 빨라요. 상대성 원리는 뭐냐면 얘요. 관성좌표계일 때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성좌표계에서 또는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처럼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법칙은 똑같죠.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하거나 또는 법칙은 다 똑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거야. 사람이 있었어. 물건을 들고 있다가 정지 상태일 때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물건은 발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죠? 두 번째요. 사람이 여기 있었어. 똑같이 이렇게 팔을 펼치고 물건을 떨어뜨릴 건데 이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대요. 그러면 떨어뜨리면 어디로 떨어지니? 뒤로 가요? 앞으로 가요? 아니요. 그 자리 그대로 떨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만큼 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발 아래로 여기 떨어진다. 됐나요? 자동차에서 놓으면 정지 상태에도 여기 떨어지고요. 움직이는 상태에도 놓으면 여기 떨어집니다. 이해됐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떨어지거든요. 그럼 버스에 탄 사람은 이 자동차가 정지하든 움직이든 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버스에 탄 사람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떨어졌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됐니?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야, 얘 어떻게 떨어졌니? 이 녀석 발밑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럼 시야, 여기 있는 애는 어떻게 떨어진 거야?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공이 나중에 공이 여기 와 있잖아. 그러니 공이 이렇게 움직인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됐나요? 다른 거야? 아니, 같은 거예요.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상대성 원리의 첫 번째 가정이에요.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럼 이걸 봤잖아요. 동시에 사건이 진행됐죠. 그런데 보는 사람이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얘기하지. 그걸 뭐라 그래?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현상이에요. 가정 첫 번째와 현상 첫 번째는 잘 이어집니다. 됐나요? 자, 광속불변의 원리 여기까지 한번 써볼까요? 뭐라고?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항상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항상 언제나 빛의 속력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상대 속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빛은 느려지지도 않고 빨라질 수도 없어요. 빠르게 관측될 수도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걸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합니다. 됐니?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중요하다 그랬어요. 현상 세 가지. 단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단어를 쭉 읽어가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배워봅니다. 자, 첫 번째 현상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질량 증가는 빠졌어요. 자, 첫 번째 이름은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성의 상대성. 단어 어렵죠, 그죠? 동시성의 상대성. 이 녀석은 무슨 뜻이냐면, 동시성 무슨 뜻이냐면 동일하게 발생한 사건이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 있어. 아까처럼 빛을 쏜다거나 물건을 떨어뜨린다거나 여러 가지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한다. 됐나요?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건은 똑같이 일어난 사건인데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이 다르게 얘기한 게 틀린 거라고? 아니요. 맞는 거라고. 서로 다 맞는 답이라. 그렇죠? 이걸 누가 제일 머릿속에 넣어놨냐면 우리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최고의 과학자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 얘를 또 한번 해볼까요? 갈릴레이는 정말 눈도 없는 사람이에요. 갈릴레이는 지금 니네가 배우는 모든 물리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예측한 사람이거든요. 머릿속으로 상상만 계속하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과 가벼운 물건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지지? 여기에 있는 쇠구슬을 굴려서 그대로 높이까지 올라오는데 만약 마찰이 없다면 똑같은 높이까지 계속 올라오겠죠. 근데 마찰이 없다면 계속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올 거예요. 기울기를 펼치면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오겠지. 또 펼치면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오겠지. 얘를 수평으로 놔두면 이 공은 똑같은 높이까지가 될 때까지 계속 달리겠죠. 마찰이 없는 평면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직접 해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모두 다 생각만으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건 유일하게 딱 하나.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아야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맞지? 진짜야? 망원경으로 직접 봤어. 그래서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을 찾아냈죠. 갈릴레이가 4개를 찾아냅니다. 그 4개를 찾아낸 이후에 1900년대 중반까지 올 동안 400년이 지난 동안 4개인 줄 알았어요. 그 뒤로 그 위성을 또다시 찾아낸 사람이 없다고. 그럼 갈릴레이는 미친 사람 맞지? 그 400년 전에 개꼬른 망원경을 지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목성의 위성 4개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장난 아니지. 이 사람이 지가 찾아낸 망원경을 보고 태양의 흑점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눈이 얼마나 좋아져. 니네 목성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니네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갈릴레이 망원경보다.
그런데 그 갈릴레이는 그 개꼬른 망원경을 유리를 깎아서 직접 만든 그 후진 망원경으로 목성을 쳐다보고 야 목성에 줄무늬가 있네? 야 목성에 대적점이 있어? 그래서 이름 붙인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맞지? 그리고 여기에 점이 막 있는데 이 점을 매일마다 관찰을 해서 이 점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이걸 반복한다는 걸 알아내서 걔가 위성이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모든 애들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매일 보는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우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고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실험을 해서 엄청난 걸 찾아낸 반면에 실험을 못하는 것들도 있는 거지. 그게 상대성 이론의 가장 큰 기본이 돼요. 이래들도 한번 해볼게요. 갈릴레이는 이런 물리 법칙을 전부 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되게 재밌습니다. 시험용으로 맞추는 겁니다. 나중에 노년에 여기에 앉아서 시간을 하루 종일 보냈대요. 앉아있다가 바닷가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집에 가는, 다음날 여기 와서 앉아있다가 쳐다보다가 집에 가는,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대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친구가 이렇게 와서 야 레이야 너 뭐하니?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때를 기다린 이 레이라는 애가 자네 저기 들어오는 배가 보이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배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됐지? 물어본 거예요. 이 A라는 사람한테 A야 저 배가 보이니? 응. 저 배는 움직이고 있니? 당연하지. 나한테 오고 있잖아. 됐죠? 이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겠죠?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움직이는 거니 정지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배가 움직이니까 배랑 같이 움직여서 나한테 오고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갈릴레이가 뭐라 그래? 야 저 사람은 두 발을 배에다 이렇게 붙이고 가만히 서 있는데 그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네. 저 사람은 정지하고 있지? 근데 나한테 가까이 오잖아. 그럼 정지하고 있는 거야? 아니네. 움직이네. 이 사람 두 다리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그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건 갈릴레이가 맞는 거야? A가 맞는 거야? 이 새끼가 잘못하면 뭐야? 결국에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엄청난 과학의 시작이었던 거죠. 되셨나요? 이 사람이요 지금 정지에 있지만 배랑 같이 움직이기도 하죠.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이 사람이 보면 나랑 가까이 오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면 나 안 움직였어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뭐라고?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됐니? 하나만 더 해볼까요? 두 번째요. 요게 시험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간지연. 어렵습니다. 시간지연. 요것도 하나 같네요. 요것도 한국말로 외우세요. 문장, 과학적 문장보다는 이해용 문장으로 외우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다시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이렇게 통째로 외우세요. 하나의 문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그쵸? 이거 니네들도 경험해 본 적 있을걸요? 집에 가만히 멀뚱멀뚱 있거나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끼고요. 게임을 하거나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일을 막 하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죠? 니네들도 그런 느낌은 받죠? 그게 바로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실제로 느리게 갑니다. 아인슈타인이 이걸 얘기했을 때는 증명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리게 갑니다. 실제로 느리게 가요. 피라미드를 빙글빙글빙글 졸라 빨리 뛰어서 돌잖아요. 그럼 시계가 느려집니다. 되게 웃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됐니? 요거 이해하려면 하나만요. 요걸 또 가르쳐주면 틀려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가설입니다. 가설. 얘네들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쌍둥이 패러독스라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타임머신 영화가 이렇습니다. 인터스텔라 많이 봤어요? 진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우와 우주야 막 우주선 나와. 우와. 인터스텔라는 두 종류예요. 온갖 과학적 뻥들이 집약된 어벤져스 같은 영화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벤져스에 진짜 헐크가 있겠니? 이상하잖아. 토르 이상하잖아. 말이 돼? 막 핀 입자해가지고 막 과거로 가죠. 이 말이 돼? 절대로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와 재밌다 이러잖아요. 진짜로 일어날 것 같은 헐크가 있을 것 같은. 그죠? 인터스텔라는 완전 과학적으로 개뻥이에요. 됐나요? 완전 허구. 거기에 과학적으로 딱 들어맞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랙홀의 모양이에요. 인터스텔라에 블랙홀 나오거든요. 봤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시꺼먼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블랙홀 나오죠. 잘 보세요. 인터스텔라는 인간이 블랙홀을 찾아내기 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다시요. 인간은 단 한 번도 블랙홀을 직접 관측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 과학적으로는 되게 다 뻥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 나온 블랙홀이 짠! 하고 막 화면에 막 이따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과학자들이 보고 뭐라 그러고 있어? 야, 내용이 아무것도 안 봤는데 막 줄 타고 내려가서 블랙홀에 빠져서 막 피아노 막 치고 막 이래. 말도 안 돼. 그리고 다시 나와. 이거 뭐 말도 안 돼. 이런 거지 같은 영화가 어딨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영화가 개봉되고 수년이 지난 뒤에 실제로 블랙홀을 촬영했어요.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발표가 됩니다. 그때 나온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대단하지. 그죠? 그 감독 미친 사람 맞잖아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를 보면 과학적 허구에다가 예측 가능한 예측 할 수 있는 뭔가를 섞어놨는데 블랙홀의 모양만큼은 진짜가 된 겁니다.
정답 영화 맞죠?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쌍둥이 패러독스라는 내용이 나와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한 임원과 같이 3명이 있었는데 얘네 둘이 임무를 떠나. 그래서 임무를 마치고 되돌아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몇 분 지체예요. 파도가 쳐서. 그래서 얘가 되돌아왔더니 얘가 늙어 있는 거지. 그게 쌍둥이 패러독스야. 이게 시간 지연의 그냥 얘야.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상대성 이론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봐. 한 번만 할 거야. 한 번만 할 거야.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는 과학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A라는 애와 여기 B라는 애가 있어. 쌍둥이 맞지, 그지? 같은 날 태어났겠죠? 여기 A라는 애와 B가 쌍둥이래요. 그러면 한 날 1시에 태어난 거 맞지? 나이도 똑같겠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계속 지내왔겠지? 얘한테 시계를 채우고 얘한테 시계를 채워요. 자, 이제부터 시간을 측정해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을 우주선에 태워서 졸라 빠른 속도로 우주로 보내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냐? 지구에 남아서 정지한 애는 늙어요. 50년이 지났어. A는. 그런데 B는 왔다 갔다 했는데 얼마를 왔다 갔다 한 거야? 1시간 왔다 갔다 한 거야. 이해되니? 잘 보세요. 그럼 여기 B가 짠 내렸지. 그지? 2023년 3월 25일 0시에 출발해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뿅 갔다 오자마자 내려서 몇 시간 지났다고 얘기한다고? 2023년 3월 25일 1시에요 라고 얘기한다고. 얘는 뭐라 그래? 2073년이야 이 바보야. 다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거든요. 자, 그럼 A한테 물어보는 거죠. A야, 너 시간 어떻게 갔니? B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B가 도착할 때까지 총 50년이 걸렸거든?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B는 출발해서 도착까지 1시간 걸렸거든? 이라고 얘기하겠죠.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난 거 맞지? A는 정지하고 B는 왔다 갔다 했죠. 동시성의 상대성 맞지? 그지? 그럼 잘 보세요. A로 따지면 B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시간 맞죠? 그럼 A로 따지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년이죠. 그럼 A 입장에서 1시간이 얼마큼이야? 요만큼이죠. 그지? 그러면 B의 시간은 A의 시간은 다르게 간 거 맞죠? A의 시간은 어떻게 갔어? 똑딱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럼 B의 시간은 어떻게 가? 50년을 1시간만 가야 돼요. 그럼 딱 이렇게 가죠. 그래야 50년이 지나는 동안 1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어때? 시간이 어떻게 된 거야? 길어진 거지. 됐죠? 누가 달려간 애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왜 패러독스인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B 입장에서 보면 비행기를 B가 탔죠. A 입장에서 보면 비행기를 안 타고 있지. 그럼 A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비행기 누가 탔어? B가 타고 갔다 왔는데?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B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 나는 그냥 비행기 안에 들어가만 있었는데 A가 왔다 갔다 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 이해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한번 버스가 있었어. 니네 이런 경우 없어?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반대편에 지하철이 또 왔지. 그럼 얘가 A고 얘가 B예요. 그쵸? 얘는 이쪽으로 갈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저쪽 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는 거죠. 됐나요? 다시 얘가 정지하고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간대. 그럼 실제로는 얘가 정지하면 얘가 이쪽으로 가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쌍둥이 패러독스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한 사람을 정지라고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A 입장을 고정시켜놓으면 B가 왔다 갔다 한 거 맞지. 근데 B를 고정시켜놨다고 가정하면 지구 전체가 왔다 갔다 온 거 맞죠? 그죠? 그러니 얘의 시간보다 A의 시간이 느리게 가야만 해요. 그래서 동시에 느리게 가야 합니다. 근데 쌍둥이 패러독스는 한쪽 방향만을 지정해놓고 문제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그냥 패러독스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구상에 나오는 모든 영화들이 다 뻥이에요. 뻥이야. 비행기 타고 갔다 오잖아요? 그럼 나는 비행기 타고 잠깐 갔다 왔는데 지구가 오랜 시간이 지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오면 시간이 지나 있는 영화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스텔라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단어가 너무 어렵게 써 있거든요. 뭐라고 써는 거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가. 됐나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가. 상대성 이론은 2번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3번까지가 전부 다예요. 처음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하나씩 하나씩 뽀개 갈 겁니다.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도 참 대단하죠. 나는 어렸을 때 타임머신을 갖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타임머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래에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오잖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타임머신을 뿌린 다음에 또 다른 동네로 날아가면 되지. 다른 시간대로. 그래서 나는 공룡을 진짜 눈으로 한번 보고 싶거든요. 내가 나한테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주면 나는 공룡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고 싶어요. 움직이는 공룡을. 근데 조금 지나면 이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동토층이 녹고 있으니까 맘모스까지는 재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동토층이 녹아서 더 밑에 만약에 맘모스 매머드처럼 잘 보존된 공룡이 있다면 이건 가정이에요. 남극을 막 팠는데 잘 보존된 공룡이 매장돼 있다면 DNA를 조합해서 그 공룡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발견만 되면 되는데 아직 발견이 안 돼서 매머드는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머드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코끼리의 몸에 넣어서 DNA 조합해서 코끼리 몸에 넣어서 낳게 하자가 지금 인간들의 계획입니다. 공룡은 너무 오래전에 멸종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샘플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좋겠죠. 그리고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막 알려줄 거야. 그러면 갈릴레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죠. 되게 안쓰러운 과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이걸 할아버지 패러독스라 그래요. 알고 있니? 알고 있니? 상식 많이 알려주잖아요, 그죠? 니네들도 한번 해볼게요. 할아버지 패러독스, 쌍둥이 패러독스 말고 할아버지 패러독스라는 것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가능한 것 같아? 이런 뜻이에요. 니네들도 한번 해볼게. 할아버지가 있었어. 애기가 태어났겠지.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났겠지, 그지? 애기가 청년이 됐어요. 되니? 이 청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결혼을 했겠지. 그지? 그리고 이 청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아기를 또 낳겠지. 그죠? 됐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나면서 또 이렇게 얘는 늙을 거고 얘도 늙어서 할머니가 됐고요. 요 녀석이 자라서 청년이 됐지. 그리고 또 애를 낳지. 그럼 처음에 하얀 애기는 청년이 되고 결국에 할아버지가 된 거죠. 이 노란 애는 빨간 애한테 아버지지. 그치? 나는 지금 빨간 애예요. 근데 이 빨간 애가 타임머신을 타. 그래서 과거로 되돌아가요. 됐죠? 그래서 이 빨간 애가 과거로 되돌아가서 이 애기를 죽이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가능해 불가능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너 할아버지야? 예이씨! 이러는 거예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됐나요? 얘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 돌아가서 애기가 있잖아? 할아버지예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 얘한테 총을 막 쏴. 칼로 막 찔러. 돌멩이 막 던져. 톱으로 잘라. 이 애기는 절대 안 죽는다. 되니? 왜요? 이 애기가 죽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럼 나는 과거로 되돌아올 수가 없지. 그죠? 그럼 내가 이 애기를 죽일 수 있어? 못 죽여요. 왜? 이 애기는 내가 태어날 때까지 살아있어야만 해요. 됐지? 이런 걸 할아버지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내가 과거로 되돌아가서 무언가를 하면 미래가 전부 다 바뀌어버리죠.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되돌아가도 그 어떤 것과도 터치하면 안 돼요. 얘네 어벤져스를 보면 봤니? 과거로 되돌아가서 아이언맨이 아이언맨 아빠를 만나죠. 그죠?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캡틴 아메리카 2명이 막 싸우죠. 그런 걸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모든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그 어떤 것과도 접촉하면 안 됩니다. 타임머신 있겠니? 없죠. 없어요. 없어요. 특히 과거로 되돌아가는 타임머신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걸 패러독스라 그래요. 됐죠? 어때요? 상대성 이론 꽤 어렵지, 그지? 내용 자체도 상황 자체도 많이 어렵습니다. 한 칸만 더 가고 잠깐 쉴게요. 조금 이따 정리할 겁니다. 세 번째. 얘 길이 수축입니다. 얘 뭐라고 쓰는 거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물체의 길이는 짧아 보입니다. 사람이 보면 물체의 길이는 짧아 보여요. 여기다가 한 칸 더. 얘는 조건이 있어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만.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만 변합니다. 이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지구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놔. 정지하고 있죠. 그지? 얘한테 길다란 자를 들게 해요. 10m짜리 자야. 네. 그럼 A한테 물어봐요. A야, 자의 길이는 얼마니? 그럼 얘는 그냥 10m짜리 자니까 10m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빠른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 내에서 휙 지나가는 B가 이 물체를 쳐다보면 이 길이가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인다고? 짧아진 것처럼 보여서 야, B야, 자의 길이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이 속력에 따라서 짧은 답을 대답해요. 얘 2m인데 뭐 이렇게요. 그럼 실제로 자는 몇 미터짜리야? 10m짜리 자예요. 이렇게 10m짜리를 들고 있으니까. 근데 움직이는 애가 쳐다보면 그 길이가 짧아 보인다고. 그래서 다른 답을 대답해요. 12m요. 이러진 않아요. 짧아진 길이를 얘기해요. 됐나요? 속력이 빨라지면 더 짧아 보여요. 이해됐니? 여기에 우주선을 또 타고 있는 애가 있었는데, 우주선을 또 타고 있는 C가 있었는데, 이 C가 더 빠른 속도로 막 달리면 얘는 몇 미터야? 1미터인데 이렇게 얘기한다. 되셨나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길이는 짧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빠르게 달리고 있는 사람이 밖을 쳐다보면 짧아 보여요. 짧아 보입니다. 됐나요? 거리가 좀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어렵지? 이걸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하고요. 관측자의 입장을 한 번씩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여기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상대성 이론은요. 여태까지 배운 물리 역학 법칙이랑은 좀 다르다 그랬죠. 그죠?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왜? 얘는 등속 직선해야 되지. 그러니 가속도인 경우는 절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는 ma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F는 ma를 제거했다면 모든 역학 법칙이 다른 방법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F는 ma가 있어야 역학적 에너지도 있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도 다 F는 ma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도 필요 없죠. 그래서 처음 보고 처음 듣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 니네들한테 이렇게 시험용 문장 말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다시요. 가정 두 가지. 상대성 원리, 광속 불변의 원리. 상대성 원리가 뭐야?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간단하게. 광속 불변의 원리는 뭐야? 빛의 속도는 항상 같아.
현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동시성의 상대성 무슨 뜻? 사건은 똑같이 일어난 건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해. 그럼 다른 얘기를 하는 건 틀린 건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 동시성의 상대성.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시간을 재면 시간은 천천히 느리게 가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본 적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와,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가 무슨 뜻이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니네 일 시키면 시간 더럽게 안 가는 거 맞지?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일해. 그럼 막 일하다 보고 설거지 막 하다 보면 어이씨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됐나요? 어디 갔다 와. 그럼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런데 제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졸라하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간다. 됐어요? 빠르게 움직여야 느리게 갑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느리게 가요. 어린 학생일수록 와, 시간 왜 이렇게 한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됐죠? 아직도 월요일이야? 뭐 이런 사람들. 주말 언제 돼? 일 졸라 많이 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길이는 수축돼요. 근데 길이는 수축돼요. 짧은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 됐니? 자, 이 세 가지의 단어만 익숙하게. 상대성 원리, 광속불변의 원리, 가정,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됐어요? 잠깐 쉬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쉽시다.